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 담화에서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하겠다. 그것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고용노동부가 일단 예술인들 먼저 고용보험에 가입시키고 그 다음에 특수고용직들 고용보험에 가입시키겠다. 그렇게 바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그러자마자 제가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린 게 결국은 기업체 부담들 엄청 늘어난다 이런 이야기 말씀을 드렸어요.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데가 바로 이런 데입니다. 설계사,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골프장 캐디 이런 데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왜냐하면 사업주가 분명하잖아요. 사업주가 설계사 이러면 보험회사가 있는 거고요. 대리운전 이러면 대리운전 본사가 있습니다. 골프장 캐디 이러면 캐디 골프장이 있어요. 골프장 본사도 있고요. 또 레미콘 기사 이러면 또 레미콘 본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주가 분명한 곳에 고용보험제를 조속히 도입하겠다 하는 게 고용노동부의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각 사업주들은 갑자기 깜짝 놀라는 거예요. 또 비용 증가? 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 고용보험은요. 사업주가 0.8%를 내고요. 근로자가 0.8%를 냅니다. 그래서 1.6%를 내거든요. 그런데 설계사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40만 명 정도 돼요. 40만 명. 설계사만. 그러면 설계사의 40만 명에서 버는 거를 내려고 하면 적어도 매년 1,000억 이상의 고용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레미콘 기사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게다가 본인들도 고용보험에 들어가는 거 원치 않습니다. 본인들도. 본인이 얼마나 버는지 그 내역이 밝혀지는 것도 원치 않고요. 왜냐하면 보험 설계사나 학습지 교사나 골프장 캐디나 레미콘 기사 다 마찬가지로 얼마나 버는지 알아야지 그 버는 데다가 0.8% 보험료를 부과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들이 이거 나오는 것 자체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꺼려하는 사람들이. 게다가 말입니다. 보험 설계사는 설계사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게 사업주 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파이넬 사업을 돕고 있다는 의미에서는 근로자가 맞는데 일하는 과정에서 사업주의 어떤 지휘감독 안 받거든요. 독자적으로 결정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자영업자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보험업계는 설계사는 자영업자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세법상 소득세법상에서 보면 이게 자영업자로 개인사업자로 분류가 됩니다. 굉장히 프리랜서도 성격도 강하고요. 여기에다가 24개 생명보험사, 13개 손해보험사, 그리고 4,475개 법인보험대리점 GA라는 거예요. 여기에 언제든지 이동이 가능해요.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고요. 자, 이런 상태면 양쪽이 다 실현하는데 과연 가입을 할 수 있을까? 이거는요. 두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양쪽이 다 실현하는데 가입하는 거. 하나는 이게 사업주가 불분명한 쪽이 있어요. 사업주가 불분명한 쪽. 특수고용직 중에서도 사업주가 불분명한 쪽. 이런 쪽에는요. 국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특히 이제 자영업 같은 게 이제 그런 구조고요. 자영업은 사업주가 나잖아. 나 홀로 자영업자는 내가 사업주야. 그러면 내가 1.6%를 다 낸다? 이거 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0.8, 0.8이니까 1.6%다 낸다? 게다가 장사도 안 되는데 뭘 내가 지금 내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십상이거든요. 그래서 안 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자영업자. 그래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한 게 자영업자는 그런 부분 때문입니다. 게다가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을 가입하려고 들면요. 4대 보험 다 가입해야 돼요. 4대 보험. 산재까지도 다 가입해야 돼요. 그러면 부담이 너무 크잖아요. 자영업자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국고 지원이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또 하나는 이게 보험 설계사들 중에 저실적 설계사들 있잖아요.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버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게 전체 설계사들 중에 한 40% 된다고 합니다. 40%. 100만 원을 못 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고용보험을 계속 넣어주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죠. 예. 그렇게 되면 보험사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저소득 설계사들을 대량 해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려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요. 사실 보험업이라는 게 진입장벽이 굉장히 약하고 또 여성들의 비중이 굉장히 많습니다. 78.4%나 됩니다. 게다가 고령자 비중도 많아요. 46.2%나 됩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나온다고 하면 그나마 있던 조그만 생계조차도 없어지는 그런 아주 이상한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고요. 또 하나 웃긴 거, 이게 이제 두 번째인데요. 지금 100만 원 벌고 있잖아요. 지금 100만 원 벌고 있을 때 자영업자 100만 원은 문제가 안 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했을 때 100만 원은요. 내가 자르면 실업수당을 받을 수가 있어요. 1년 일하고 실업수당 6개월 받고 실업급여죠. 또 1년 일하고 그 다음에 실업수당 6개월 받고 도덕적 해이, 모랄 해저드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아니 나는 100만 원밖에 못 버는데 실업급여는 150만 원이 넘거든요. 150만 원이. 차라리 한 1년 일하고 나서 뭐 잘라달라 이거 잘라달라. 나 권고사직 안 하고 그냥 회사에서 좀 잘라주세요. 예, 그러면 6개월간 또 158만 원 받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그 돈은 누가 내나요? 예, 누가 내나요? 정직한 직장 근로자들이 대부분 많이 내요. 예, 그런데 여기는 1년 일하고 조금밖에 안 내고 6개월 받고 1년 일하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 그러면 그 비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구직급여가 지금 벌써 한 달에 1조씩 지금 나갈 판인데 4월에 거의 9,600억인가요? 해서 거의 한 1조 나갔죠. 4월부터는 아마 5월부터는 아마 1조씩 나갈 거예요. 1조씩. 예. 그렇게 되면 이 도덕적 회의감도 올 수가 있다는 거. 저는 국민고용보험제 저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다고. 예.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자영업자들에게도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과연 이 시기에 하는 게 맞느냐 이거. 이 시기에 하는 게. 지금 모두가 위기인 시절에 여기에 나라 국감까지 지금 거들난 판이잖아요. 여기에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여기다 집어넣겠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 아닐까. 좀 더 시간을 두고 천천히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지금 이대로 계속 가면요. 전국민 고용보험제 말은 좋은데요. 결국은 국고도 어려워지고요. 예, 자칫 잘못하면 대량 신압도 발생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나 여당 입장에서는 슈퍼 여당이니까 뭐든지 통과하면 국회 통과하는 건 뭐 우습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180석이라는 아주 공룡 여당이 탄생했다는 것은 좋은 점도 있지만 좋은 점도 있을 거예요. 본인들의 정책을 그냥 통과시킬 수 있으니까. 그러나 다수당의 행포에 의해서 알지 못할 함정에 빠질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는 거. 이거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